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사건을 심사하는 최종 판정기관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술심리 참석자 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재 재심사 절차 과정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구술심리 참석자 대상은 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회사 측은 참석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정확히 해당 기관의 운영, 그리고 운영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술심리라고 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자신의 주장 사실을 정확히 어필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참석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영상에서 올려져 있으니 유튜브 정경국 TV를 구독하신 후 구술심리를 검색하시면 해당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신청권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되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참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자는 당연히 참석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유족은 당연히 참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재 신청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의 친인척은 참석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자의 가장 친한 절친 또는 동료 근로자는 참석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자의 형제자매는 참석이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 측, 보험가입자 측은 또한 참석이 가능한가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2항에 정확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 또는 청구인, 그리고 보험가입자, 그리고 주최이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회의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청인과 청구인이 참석한다면 제자의 친인척, 형제자매, 아주 친한 절친 등의 참석은 열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제자가 있다면 제자 본인이 참석한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 제자가 없다면 제자와 가장 긴밀한 분 한 명 정도까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를 말할 것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 대표할 수 있는 분 한 명 정도 선으로 구술심리의 참석자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구술심리 참석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3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에 의하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재심사 청구인과 그의 대리인 및 심리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을 검토하면 하급기관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구술심리 참석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청구인과 대리인을 기본으로 하겠다, 참석자로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구인이 몸이 불편해서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가족 중 한 명 정도까지는 청구인을 대신해서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열거된 사람 이외에 다른 분들에 대한 참석 여부의 판단은 위원장의 허가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심사 청구인과 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참석 여부는 결국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와 상급심의기관인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의 구술심리 참석 가능자 대상에서 특이하게 눈에 띄는 다르게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확인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보험가입자는 참석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열거하고 있는 반면, 상급심사기관이 재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하면 구술심의 참석 대상에 보험가입자, 다시 말해서 사업장에서는 참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참석 대상자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허가를 받고 참석은 가능하겠지만, 재심사위원회 담당자와 제가 한번 통화해 본 결과 그동안 회사 측에서 참석한 사례는 거의 없고,
앞으로도 회사 측이 재심사위원회 구술 심리에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거의 없을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재심사위원회에서 구술 심리의 그 정의는 원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주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사 사건의 경우 원처분이 이미 불성이 난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굳이 회사 측의 주장이 원처분에 관철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원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자리에 재차 회사 측이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이것은 재심사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주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이미 누르셨던 분이라면 구독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을 또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될 수 있으니 좋아요 부분만 클릭하셔도 됩니다. 산재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틈틈이 답변도 제가 드릴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